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진우의 진짜 전략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겠는데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런저런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기대서 갔던 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난데없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었더라고요. 가야 할 길이 멀다. 시진핑과 예정만 못한 관계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심기가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KBS 뉴스 이제 화면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네. 이틀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협상 갈 길 멀다지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시진핑 주석과 우정이 예전 같지 않다. 늘 좋은 친구 하다가 그랬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강요 회의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또 우리 농산물 사주기로 했다고 왜 안 사지? 이러면 우리 3,250억 달러 이것도 아직 관세도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뉴스 화면에 헤드라인에 보시다시피 또 중국은 WTO에서 또 이게 몇 년을 끌었던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 건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가운데 WTO는 중국 쪽에다가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서는 추가 관세 그래 봐야 협상만 더 오래 걸린다. 새로운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 한번 훑어볼까요? 트위터 내용이네요. 네. 네. 저게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간한 언론 매체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네. 실제 보는 사람들도 더 많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 때문에 트위터 가입한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합니다만. 예. 자, 15일 날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보기 편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위에 중국의 2분기 6.2%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민님 제 말 맞죠?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6.2% 정도 나올 것이다 했는데 바로 또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게 아니고 중국 이코노미스트 전부 6.2라고 했습니다. 6에서 6.5.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6.2가 가장 그럴듯한 수치다 이 말씀인데 이걸 갖다 27년의 최저치 숫자다 이런 얘기고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끝에 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세 예찬론이에요. 이 관세는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은 중국이 부담하는데 디밸류잉 그러니까 위안을 갖다가 절하해서 관세 효과를 갖다가 좀 그거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돈 뽑는 거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 그거는 결국은 중국 납세자들의 부담 아니냐. 그러니 우리 미국의 납세자들의 부담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 이걸 갖다 아무 말 대잔치 하나 넣은 이유는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관세 25%씩 때리고 했는 게 별로 부담이 느껴지지도 않고 한다면은 관세로 인한 효과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 즉 수입이 줄여야 되고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리면 그게 비싸져서 소비를 덜 하게 되고 수입을 덜 하게 되고 네. 이래야만이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세는 왜 때리지? 그렇게 해서 돈은 이렇게 관세의 형태로 돈은 좀 이렇게 미국 정부로 들어오겠습니다만 그게 미국 사람 부담이냐 중국 사람 부담이냐도 애매하지만 이런 식이고요. 자, 이거는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낸시 펠로시 17선이니까 하원은 2년씩이면 17 곱하기 2 직업이네요. 30 몇 년째입니다. 네. 자, 30 몇 년째 하고 있고 여기는 다들 초선이에요. 민주당 소속 초선들인데 여기는 제일 왼쪽에 코르테스 의원 푸에르토리코계 그다음에 두 번째 틀라입 여기는 팔레스타인 난민 2세. 네. 그다음에 오마르 의원 같은 경우가 실제로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리고 무슬림이죠. 여기 프레슬리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하원에서 첫 흑인 여성 의원 이렇게 되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협조했다. 즉 이민
이민 단속 관련한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주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티격태격 이쪽에 민주당 네 분이 있었는데 여기다 대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관한 거죠. 근데 이 옆에 내용들 보십시오. 네.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참 이 대통령이란 사람의 어떤 그 레토릭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거칠죠. 그렇죠. 예, 너희 나라 돌아가라. 뭐 망가져 있고 범죄될 거는 원래 너희 나라로 가서 잘해봐라. 뭐 가는 데는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잘해줄 거다. 여기 보면은 예. 실제 뭐 트위터에 보면은 뭐 프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무료로 티켓도 하나 해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민의 나라 대통령께 자기 부인도 슬로베니아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뒤끝 장렬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내용도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대문자로 썼네요. 센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면은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미국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너의 your choice다. 그리고 위에 그들은 안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반대하고 프로 알카에다 좋아하고 그리고 9.11 그렇듯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한다. 아까 그 너무 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심하게 갔죠.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9.11 자작극 뭐 누군가가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한다면 이런 식까지 나오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뉴욕 증시가 조금 뭐 한 0.4%, 0.5%씩 빠진 지금 우리 마감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것 때문이냐? 그거보다는 저는 네. 그거 같아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도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중국과의 협상이 금방 타결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 시장이 빠지고 오르고 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뉴스의 흐름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의 그 뭐랄까요 버거움 내지는 더 갈 수 있는 여력 그의 싸움입니다. 네. 보시는 김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다루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양반입니다. 네. 오른쪽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장군이죠. 그셈 솔레이마니. 얼핏 보면 저 숀 코네리 닮았어요. 예. 한참 때 숀 코네리 같은데 그때 무슨 뭐 이게 월요일 날 보여드렸던 그 트위터 아닙니까? 예.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아주 substantially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하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왕자의 게임을 갖다가 패러디 해가지고 sanctions are coming. 예? 이제 곧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랬더니만 내가 너 갈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쪽에 저 솔레이마니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장군에 불과합니다만 굉장히 실세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위협하느냐 하면은 당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 가까이에 우리가 있다. 좀 섭진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 같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은 자기 같은 스타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에 지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민과 관련한 저런 어떤 막말에 대해서 아무도 저기 제동을 걸지 못하는 거. 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긴 무섭습니다만 트럼프는 이제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우기는 거, 자기한테 좋은 거. 그리고 아까 봤을 때 그래서 조금은 달러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도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달러 관해서 무슨 약세가 와야 되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미국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렇죠. 간간히 저는 이렇게 경험하는 골드만삭스의 헛다리라기보다는 뭔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자신들의 포지션과 연관된 어떤 그 바람잡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달러 약세 몰고 갈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러가 지금 약세로 잘 가기도 힘들고 네. 이 달러가 강해야 지금 지금 달러까지 약해져 가지고 미국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 뭐야 관세 떨어뜨리면 우리만 지금 이렇게 꼬달파질의 소리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 요즘 관심사 중에 제일 최고의 관심사인 재선과 관련해서 이거 표 떨어지네 싶으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향후 달러 시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밀어붙일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도움 네. 말씀을 좀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일본과의 수출 제재와 관련된 문제죠. 이게 네. 근본적인 문제가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하자라고 일본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보니까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니까 기존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행정부가 뒤집냐.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일본에서 수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다시금 부각시킬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이러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나마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고, 네. 뭐 딱히 방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진정 확인해야 될 뭐 20이나 FOMC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가해 보이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안 움직여서 답답하시고, 네. 우리 또 이렇게 뭔가를 써야 되는 사람이고 뭘 이렇게 또 시장 갖고 얘기해다는 이런 매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특별한 없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없고 예. 하루를 메꾸기가 참 힘드는데, 자, 일본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니혼 계좌신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로. 이렇게 됩니다. 띄우니까 자,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카테고리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한수출 규제입니다. 그 다음이 미중 충돌, 미국과 중국 무역 관련한. 그다음 참의원 선거. 여기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란 긴박이라고 나와 있네요. 또 이제 이란 중동 문제. 이런 정도가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고 돌아서 빨리 봐라 이런 얘기죠. 네. 니혼 계좌에는 조금 이렇게 아베 총리의 조치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죠.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기사들이 우리한테 또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결국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산으로 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런 것더라고요. 그동안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안은 있으나 그래도 품질이나 납기일에 대해서 그래도 일본 기업들이 좀 철저한 면이 있고 또 오랜 관계 그리고 뭐 일본 엔화가 약세니까 단가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쭉 왔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변화하는 상황이 되겠죠. 산케이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산케이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한국의 수출 규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고 네. 참의원 선거 그리고 5G의 충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핵심은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004년부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그 이렇게 수출 관소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돌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막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엄청난 뭘 당했다기보다는 일본한테 누리던 조금의 그 어떤 혜택 그걸 갖다가 일본이 지금 삐져서 네. 굉장히 불쾌해서 이제 안 줄 거야 너희도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기사도 나오죠.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제목이 조금 이렇게 그거 하게 나간 거고 청와대에서 또 뭐 민정수석 뭐 얘기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상 언론 통제다. 글쎄요. 뭐 일본이 극할 처지 됩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가 그거죠. 네. 삿포로역 앞에서 이렇게 그거 하다가 누군가가 아베 물러나라 했더니만 10초도 안 돼서 경찰이 와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 증세 반대하는 외치던 여성도 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그냥 말 걸었다. 뭐 장관한테 물어봤지만 그거는 경찰한테 물어봐라. 일본다운. 네티즌들이 분노하죠. 경찰이 자민당의 사병이냐. 이게 어느 네. 나라 얘기냐. 글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건 뭔가요? 국내 언론에서 이거는 이제 니혼 계좌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지금 참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해서 이제 여기는 3년마다 하거든요. 네. 3년마다 하는데 이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갖다가 이제 절반에 대해서만 투표를 합니다. 자, 중의원은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4년이니까 언젠가요? 17, 8, 9, 10, 10 아직 남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봐주죠. 지금까지의 언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베 총리의 수건이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수건입니다. 일본 사람 모두가 일본 전체가 그렇게 원한다고 볼 수 없는데 뭐죠? 빨리 개헌해서 자유대를 갖다가 자유대가 아닌 일본 열도 내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그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일본군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러려면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참의원도 중의원도 3분의 2 넘는 발의를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중의원은 됐어요. 왜? 중의원은 지금 여기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지금 연립여당인데다가 이쪽에 이쪽 일본 유신당 네. 뭐 11석 이런까지 하면 3분의 2가 넘는데 참의원이 이번에 이제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 이분 네. 아베 신조 글쎄요. 좋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정치인 수준, 예? 딱 정치인 수준이라서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똑같이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앞서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게 위인전에 오를 만한 캐릭터는 아니죠. 그렇죠. 위인전에 오를 만한 캐릭터는 아니고 본인이 뭐 대통령직을 갖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는 사람으로서 자기 지지층 갖다 열광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위인전에 오를 인물은 아닌 것처럼 여기도 딱히 그렇게 위인전에 오를 만한 인물은 아닌데 그 정도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아닌 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 다루듯이 예. 의원 선거용이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대한 타격은 아니에요. 여기서 앞으로 더 추가로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추가로 갈 정도의 배짱 없이 그냥 그거 한 사람 진짜 일본을 갖다가 새로운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정도까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그 목표 또한 자기가 총리 좀 오래 해먹기 위한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내는 그 정도면은 차라리 우리한테는 낫겠어요. 정말 그것이 그의 야심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지지와 또 능력을 갖고 있다면 네.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오늘 아닙니까 중재위. 그렇죠. 근데 오늘이 물 건너갔죠. 협상 시한인 거죠. 우리 정부 얘기는 물 건너갔고 그리고 우리도 나설 사람 안 나설 사람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갖다가 관련해서 나설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괜히 국격 떨어뜨리고 괜히 트집자 필립 만드는지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아베 총리가 그 정도 수준이어서 정치적인 이벤트로만 끝났으면 끝나준다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국산 불화수소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히려 전화 위기 위복에 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 중요하죠. 네. 길게 본다면은 그렇죠. 이번 네. 기회가 아니었다면 또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맞아요. 갈 뻔했는데. 예.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정돼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까요? 글쎄요. 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저기 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뭐 확인하고 가도 충분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나 같은 동결.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작년 12월에 왜 그렇게 올렸으며 우리 한은은 그러면 작년에 금리 왜 올렸냐 말이죠. 그놈이 부동산 때문에 아니면 뭐 총리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지갑 안 잡힌다고 그냥 나와서 했더니만 떠밀려서 올렸던 금리? 그렇다면 이번엔 또 왜 내리죠?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책 효과도 그다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렇죠. 예. 1.75%, 1.5% 된다고 갑자기 대출 늘리시겠습니까? 대출 0.25%포인트 되면 대출 늘리고 싶어도 규제가 많아서 대출 안 되고요. 기업들 1.75% 금리가 높아서 지금 투자도 안 하고 설비 투자 안 하고 뭐 장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아요. 금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네. 경제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달러화의 가치의 동향이라든지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동향 또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시장 가격을 이 거주자 외화예금 하는 자료를 보니까 시장의 심리, 기대 심리가 이렇다면은 환율 빠지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네. 즉 6월 달에 보시면은 6월 달에 달러만 전월비 5월 대비 42억 5천만 달러나 늘었어요. 거주자 외화예금이. 그래서 전체 47억 7천만 달러 는 가운데 달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누가? 특히 기업들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출 업체들이 달러 벌어들인 걸 갖고 바로바로 환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환율도 오른다고 기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도 적지 않네요. 8억 3천만 달러나 늘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환율이 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도 보여드렸던 차트긴 합니다만 조금 더 세분하자면은 큰 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꺼진 이 선인데요. 네. 약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빨간색과 검은색 중에 열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우선 이 점선 우하양 이 선 열린 게 컸고 저는 한 번은 더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위로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좀 1200원 한번 발을 담그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쯤 오면 또 아까 살폈던 많이 늘어났던 거저 예금 중에 일부가 또 시장이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네. 지금 또 어느덧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8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180. 예, 1,180. 큰일 날 뻔했네요. 1800이면 나라 망했어요. 예. 1,18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200원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진우의 진짜 전략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